다양한 종교의 세계와 생활 속의 신앙 활동을 소개하는 KBS 라디오의 종교와 인생. 김혜숙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믿음으로 사는 삶 순서 만나보겠습니다. 이 순서에서는요, 단단한 믿음 갖고 살고 계신 분들 모시고 그분들의 행복한 순간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삼천사 휘주 스님이세요. 성은 스님 모시고 얘기 담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의 대표이사 스님이세요.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 스님이시고요. 한국불교학회 회장 스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와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6월에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한창 이제 모든 것을 준비 작업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한국불교학회가 우리나라 불교계에 새롭게 조명해 놓은 어떤 불교 관련 새로운 사실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예, 우리 이제 한국불교학회가 이제 학회가 창립돼서 이제 기여한 분야는 오늘의 한국 불교학이 있게 하는데 하나의 산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한국불교학회가 생기기 이전에는 어떤 학회라는 정립, 학문이라는 정립이 다양하게 이렇게 서로의 주장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불교학회를 통해서 다양한 그 학문 분야를 하나로 뭉쳐서 논의하고 전개할 수 있는 장이 형성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토론의 장, 논의의 장, 그리고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장, 이런 역할에서 새로운 학문으로 이렇게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요점들이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히 이 오니오 스님에 대한 것, 원효 스님에 대한 오니오 사상, 이 오니오 스승에 대한 하쟁론,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이 오니오사 하정론은 빠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극찬하는 그런 오니오 사상 하정론을 정립해서 올려놨다는 것.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수학하고 자기 나름대로 학문의 종과를 이루고 수행의 종과를 이룬 분들이 시대적으로 조명이 많습니다. 뭐 삼국시대랄지, 뭐 고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또 고려 이조, 뭐 이르기까지, 지금 현대 이르기까지, 뭐 최종적으로는 뭐 성철 스님까지, 이러한 분들이 많이 이제 논의되고 조명되어 있는데 더 이제 디테일하게 조명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한국 불교의 산 증인이고 한국 불교학을 말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것들과 또 우리 노수 부디즘이 이제 대승불교였는데 우리 많은 이제 우리 학자들이 또 스님 학자들이 인도나 영국 옥스퍼드나 뭐 하버드나 이런 진학을 많이 해서 서양에서 보는 불교 눈, 그리고 서양 학자들이 보는 노수 부디즘, 또 동양인이 보는 사우스 부디즘, 이런 관계 속에서 요즘에는 많이 학자들이, 실제 승려 학자들이 옥스퍼드나 하버드나 뭐 예일이나 북경대나 이즘은 우수한 학자들이, 스님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우리 불교학회를 통해서 논의돼서 한국의 불교학을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장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불교학자, 철학자를 함께 해서 초빙해서 인터넷이라는 학술 포럼을 개최를 뭐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계에서 거론될 수 있는 유명한 신학자나 불교학자나, 신학자가 부르는 불교, 불교나 신학,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서로 상존할 수 있는 사상의 일치성, 소통, 이런 것도 게재할 수 있는 이런 학회지, 이렇게 해서 폭론문 학회지로 나와보고 질은질대로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취임하면은 이제 준비해서 가을에 춘기 학술대회를 한 2회 정도 할 겁니다. 네. 하나는 국내여고 하나는 국외 학자들을 초빙해서 메모도급으로 해볼 거고 하나는 우리 자체로 해볼 거, 두 개를 지금 춘계 쪽에, 추계 쪽에 가을에 9월, 12월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이제 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역점 사업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 불교가 세계적으로 우리 배출한 고승들의 사상이 세계적으로 또 우수한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상을 더
브랜드화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은 세계화 브랜드로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세계가 브랜드화된 불교를 다시 우리가 역수입해가지고 다시 매칭하는 뭐 그러한 역할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학술대회 같은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전문인들이 모여서 전문적인 토론을 하는 발표하고 그런 장이 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약간의 관심을 가졌지만 나는 전문인이 아닌 그런 많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조금 이끌어내시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절대 필요합니다. 그 전문성이 있는 거 다루는 그러한 학술대도 있고 아니면 일반인들 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토론회장. 그렇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함께 가지시면 어떤 학술 토론회장. 그러면 컨셉이 약간 좀 다르면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지금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 왜 그동안 많은 일 해오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뜻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좀 탄탄하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드시죠? 앞으로 쭉쭉 나가시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 혹시 없으십니까? 재정을 먼저 생각하고 저는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의 믿음의 바탕 위에서.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공공성과 정상성과 사회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출발한다면 저는 당당하게 걸어가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참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회 공공성이 것이 아니라면은 내 자신이 못하죠. 또 사회 공공성 또 이 사회를 위하는 어떠한 핵심의 길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자신 있게 이거 이 일을 개최하고 싶은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자신 있게 구김없이 비워놓고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동참자가 의외로 이 세상에 많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바고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사찰에 대한 중흥이랄지 또 이 법인을 만들 때도 뭐 제가 원래 신분도 없죠. 모래바탕에서 오로지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 오로지 기원하고 믿음 하에서 모든 인연들이 모이더라. 그러다 믿음이 건강해지면은 인연을 불러오는 묘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연법입니다. 내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많이 품고 강력하게 더 불을 지피면은 그 인연이 묘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것이 연기법이고 인연법이고 또 두들기면 문이 열리는 소위 기독교식 해석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구하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 구함이 공공성이 있어야 되지 개인적이면 탐욕스러운 것이죠.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성 있는 것을 목표로 해놓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다. 그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문제는 열면서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해 봅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예가 아닐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스님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잖아요. 현재도 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꼭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일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는데 다 할 수 없다. 다 할 수 없다. 지금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영하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에서 요람비서 무덤까지. 예. 근데 고령사회 쪽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내 자신이 퍼즐이 형성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영아 문제거든요. 이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 그 시스템 영아 문제인데 영아가 버려지죠. 애들이 나서 버려져요. 버려지면은 왜 버릴까요?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버리잖아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처녀가 애를 낳았다든지 아니면 불륜관계에 애를 낳았다든지 어떤 사에서 애가 나가졌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순수한 국산이잖아요. 이 국산이 애국으로 팔려가고 있어요. 저출산 이 시대인데. 따라서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시스템이 형성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이 입양에 가야죠. 입양을 기피하죠. 그런데 입양을 하고 있는데 입양을 손쉽게 할 수 없도록 입양 특례법이 다시 생겨서 그걸 묶어놨어요. 그래서 입양 특례법을 다시 해라 내가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따라서 그러한 그 영아원을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년에 200~300명 애들이 버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배를 누르면 얘를 놓고 가면 얘를 받아들여서 그걸 다시 기관에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스템이 법적으로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얘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인데 외국인 경우는 어떤 얘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신분을 보장해주고 어떤 공공일에 갔다 오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바둑인 시스템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영향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벌어진 애들을 내가 지금 현재 영화를 만들어서 이 분야에 마지막으로 기가지고 너무 해보고 싶다. 이 분야는 뭐 정책적인 거 뭐 어떤 시스템이랄지 무슨 지원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이제 이것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순수하게 국산화된 우리의 피를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무역 대국에 뭐 10개국 안에 들은다면서 지금 이제 애국을 이방에서 쓰겠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 종교인들이 믿음으로 네. 살아낸 생명을 앞장서서 이제 목사님들 신부님들 많이 하시죠. 근데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하는 걸로 우선은 제가 원을 씌워봤습니다. 원을 세우셨으니까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봐요. 한 주일 동안 모시고 말씀드리면서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신 스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꼭 고맙습니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뭐 신문 보시면서 스님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지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중장년층은 중장년층 나름대로 힘듦이 있습니다. 뭐 어르신들 또한 또 삶의 끝자락에서 힘듦을 갖고 삽니다. 두루두루 힘든 상황 속에 다 우리 모두가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좀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계에 이렇게 샌드위치로 지정학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항상 해양 세력이 지배해 있기도 하고 대륙 세력이 지배해 있기도 하고 지금은 같이 공존하고 있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주변의 사교국과 이런 시점에서 국방, 외교,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904년도, 1년도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방 외교 또 거기 나가서 또 이북과의 핵 문제, 갈등 관계 이런 것을 풀어야 할 것이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사람이 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국민이 그걸 공감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기 개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각계가 굉장히 분출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도 지금 사회께서 말씀했듯이 무슨 아동 쪽, 청년 쪽, 또 직장인, 노년 쪽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것을 불평하고 누구나 그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다 하고 있지만은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서 그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것을 실천 시험 자기부터 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라는 것이나 내가 먼저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시민의 자발운동이 국방, 외교, 경제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도달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자발의식, 국방, 외교, 사회 재반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방법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방법 제공 플러스 자기가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형성된다면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되고 경제 오만물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져서 저는 확신해 봅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선행돼야 되고 이것이 믿음으로 이게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믿음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교의 성직자나 각 종교의 종교인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거시적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믿음, 미시적으로 가정 인성교육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가장 시급한 믿음의 우선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주일 동안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담아봤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네 마음이 좀 더 건강한 쪽으로 좀 다스려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마음의 그게 건강함이란 표현을 오랫도록 기억하게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내내 정말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한 주일 네. 동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도요. 사회복지법인 임덕원 대표이사 스님이십니다.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 스님이세요. 삼천사의 회주 스님이시죠. 한국불교학회 성은 스님 모시고 이 순서 함께했습니다. 자, 양희은의 노래 준비되어 있어요. 엄마가 딸에게 함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